보통 제가 항상 마지막에 발표를 해서 앞분들이 길게 하셔서 시간을 찾아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정말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제 시간을 다 쓸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포럼은 봄부터 해서 한옥 함께 쓰기, 살아보기, 지어보기 이 세 가지 주제였습니다. 근데 모두 다 좀 특이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한옥의 경계를 좀 확인해보자. 이게 한옥이냐 아니냐라는 애매한 것들을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한옥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이어질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오늘 고미숙 대표님께서 소개해주신 아까 농가를 고친 집들 참 좋은데 한옥위원회에서 통과 안 됩니다. 한옥의 정의에 못 들어갑니다. 지붕이라든지 이렇게 현대적으로 바꾸는 분들이 통과가 안 되고 또 두 번째 이은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이 신기술들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현재 한옥위원회에서 통과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옥형 공공건축물 한 부분들은 인허가가 안 나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그 조건들을 좀 정하고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게 한옥건축 기준이었습니다. 좀 숨은 얘기를 좀 먼저 드리면은 재작년 초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2014년 초에 나왔으니까 지금 만 2년 정도 전에 나왔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고 당시에 법안을 만들면서 각종 특례 조항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한옥의 경우에 좀 완화해 줄 것들, 더해줄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통은 건축법 시행령을 고치는 방향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 단 한옥은 예외로 한다. 단 한옥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외 조항이나 완화 조항으로 한옥을 살 길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국토부 국장님께서 왜 이렇게 흩어져 있냐. 하나가 딱 모아줘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한옥을 지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취지로 한옥 건축 기준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이제 오늘 할 거는 좀 그거와는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묶어서 한옥 건축을 기준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때 국가한옥센터에서는 한옥 인증 기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옥 인증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거기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은 한옥 정의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옥에 대해서 상이 너무 달라서 그것들을 그 다양한 상들을 다 인정하면서도 한옥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인정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한옥의 정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그 인정기준 만들 때도 정의 문제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한옥의 정의가 사전에 실린 건 197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옥이라는 말이 사전에 올라갔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고유의 양식으로 지은 집으로 양식 건물, 양옥에 대해서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유의 양식을 갖고 있고 양옥이 아닌 것, 이게 한옥입니다. 아주 명확한 정의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 한옥 정책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고유의 양식으로 지은 집이다라고 하는 거를 공무원들이 판단을 못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고유의 양식이냐. 알기 쉽게 정의를 다시 해라. 그래서 많은 학자분들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더 넣습니다. 그 고유의 양식 앞에다가 자연재료로 해라 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한국식 목구조를 써라. 두 가지가 해서 2008년에 건축법 시행령에 정의된 한옥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근데 정의를 하자마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연재료 부분. 이미 2008년에도 자연재료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다 유리창을 달고 있었고 그 안에 단열재가 들어가 있었고 철물도 안 보이는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연재료 부분이 문제가 생겼고 그거를 작년에 이제 법안을 만들면서 저희가 재료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기둥 보호 구조로서 목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그 고유 양식으로 해라. 그래서 구조하고 양식 두 가지만 남겼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발표하신 것도 그렇고 구조조차도 지금 사라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고유의 목 구조 접합 방식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의는 처음 1975년의 정의로 돌아갈 겁니다. 한옥은 고유의 양식으로 지은 집입니다. 근데 그 고유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법으로 정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A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가 하면 또 B라는 이론이 있어서 서로 논쟁을 하고 계속 이렇게 그 뭐가 맞다 하면서 발전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 법에서 이거 고유의 양식이고 이건 고유의 양식이 아니다, 그걸 법으로 정의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그 한옥 건축 제도, 아니 지금 건축 기준, 인증 기준 같은 것들이 정의를 건들지 말고 우리 합의의 수준들을 좀 마련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재료, 구조, 양식 세 가지를 조금 과감하게 기술적으로 정의를 하면, 그거 제가 작년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재료는 재료 및 환경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구조는 구조 및 시공 기술, 양식에 대한 건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게 크기 때문에 디자인 기술이라고 좀 단순화시켜서 보면은 재료 환경 기술은 몸에 작용하는 겁니다. 당장 바꾸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하는 몸에 작용하는 기술들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옥에 창호지로 된 창이 유리창으로 바뀌었을 때 아무도 뭐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바닥에 이제 막 침하되고 그 예전에 잡석 기초로 쓰던 거를 지금 거의 90% 이상 콘크리트 기초 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사람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재료가 바뀌는 게 몸에 작용하는 한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 기술이 바뀌는 거는 사실 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조차 일반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진정성 논란이 생깁니다. 왜 철골을 쓰냐 이거예요. 철골을 쓰든 나무를 쓰든 집이 지어지는 거 상관이 없고 우리 관계가 없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정신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료는 자연스럽게 넘어갔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구조 방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에 대한 거는 지금 마음의 문제라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몸이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각석가래 얘기도 조금 전 발표에서 하셨는데, 각석가래를 쓴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근데 잘 못 받아들이겠네요.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래서 한옥 건축 기준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정하고 바뀔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된 거는 넓고 하는 식의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자라는 수준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지금 재정 배경을 반쯤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추진 경위, 법안 내용, 다른 방안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될 수 없는 건데, 한옥이라고 하는 자체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정책 대상에 대한 정의가 없이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사실 정의들이 조금씩 다르고 기준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왜 저기선 되는데 여기는 안 되냐는 둥, 또 같은 지역에서도 이 사람이 올린 거는 어떤 한옥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똑같은 걸 다시 올렸는데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공통 기준이 부재하다는 걸 겪고, 그것들을 지자체에서도 좀 전국적인 기준을 만들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옥들 건축자산에 진행하는 법률 27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기준을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목을 넣었고, 법안이 발효된 지 6개월 된 상태에 이 기준을 고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옥 건축 특징을 고려해서 국가 차원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자. 여기 공공성의 영역이라는 말을 넣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개인적인 부분,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한옥의 다양한 발전 양상을 고려한 선조적 개선을 하자. 다양한 발전 양상을 고려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술 개발의 정도라든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들을 살펴가면서 열고 닫는 것들을 좀 융통성 있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일반 건축계와 달리 한옥 건축계의 그 산업 구조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수치 기준을 지금 사실 제시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제시한다고 해도 그걸 따르거나 혹은 측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형태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수준에서 기준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 건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한옥을 짓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한옥은 훨씬 더 많은 방향으로 지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비유를 했는데, 사람을 형태로 조건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죠. 눈이 2개여야 된다가 사람의 조건이 될 수 있는, 눈이 하나가 없는 사람도 있죠. 한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와 지붕으로 한옥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한옥이 있는데, 여기서 한옥 건축 기준이라고 할 때 한옥은 정책 대상입니다. 정책 대상. 제 24조에 있는 거를 보시면은, 제 24조는 기술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26조는 이 한옥으로 지으면 건축법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런 정책의 대상이 되는 한옥인 경우는 이걸 지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한옥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한옥을 우리가 지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추진 경위들은 저희가 인증기준 마련하면서 했던 조건들도 있었습니다만, 처음부터 다시 지금 각 지자체에 있는 관련 기준들을 전부 검토를 했고, 또 한옥건축의 한옥위원회 심의 사례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다 모아서 약 학계, 시민모 연구기관, 심의 담당 공무원까지 모여서 한 8번 정도 회의를 하면서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10월 22일에 행정예고를 했고, 의견 청취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격렬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료에 대해서 일부 푸는 게 있습니다. 철골을 좀 사용해도 좋다라고 했더니, 이제 반대하시는 측에서는 단 한 개의 철골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엄청 크게 반대를 하시고, 신문에도 크게 실어버리시는 바람에 곤란한 부분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 재료가 좀 대체될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는 쪽에서는 너무 적게 바꾸는 그 범위를 너무 적게 해줬다. 그거 가지고는 온전하게 이 대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지금 최종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다음 주경에 올해 가기 전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렇습니다. 지원 조례 48건, 지구단위 계획 5건, 심의 기준이 2개가 있습니다. 심의 결과가 약 100건 정도를 전부 검토를 해서 그걸 하나로 묶었더니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책 한 권을 가지고 8차례 회의 동안 계속 뺀 거죠. 왜냐하면 이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거는 전국에 다 맞아야 됩니다. 도시에도 들어가고, 저희 지역에도 들어가고, 다 모든 조건에 다 맞출 수 있느냐 했더니 거의 맞는 게 없습니다. 거의 다 빠졌습니다. 아주 얇은 몇 페이지 안 되는 기준만이 살아남았고, 그게 지금 최종적으로 합의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인데요.
대체로 요 표는 저 왼쪽에 있는 숫자 가이드라인은 위에 거 조례의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 지붕에 대해서는 약 30개의 조례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다는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높은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기둥, 외벽, 인면, 창호, 담장, 문간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전부 지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길에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엄격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때도 그런 부분을 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한옥 건축 기준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외벽, 창호, 지붕, 주요 구조부, 설비, 마당, 담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주요 법안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규정들이 합쳐지면 대체로 우리가 한옥이라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저런 집의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했고, 사실은 조금 더 머리를 잘 쓰면은 빠져나갈 방법도 충분히 있긴 합니다. 몇 가지의 정의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한식 지붕틀이라는 말이 한옥의 정의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저기에 대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한식 지붕틀을 그래서 보, 도리, 석가래의 순서로 시공되는 한국식 목구조가 정의를 했고, 처마선을 정의하는데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처마선은 이 지붕의 끝선들이죠. 제일 바깥으로 나오는 선. 근데 시공 현장에서는 또 목수들이 하는 건 좀 다릅니다. 이 목구조 부재를 기준으로 이 처마 내밀기 수치를 빼기 때문에 세자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끝은 더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술 용어를 쓰게 되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는데 혼란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처마선이라는 걸 현장에서 쓰는 지금 용어보다는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일 바깥선, 홈통을 달면 홈통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처마선이라고 했고, 처마선을 정의한 이유는 처마 깊이 문제 때문입니다. 얼만큼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벽 중심선부터 처마선까지 나간 길이, 이게 중요합니다. 남의 집을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정의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재 사용 원칙을 정했습니다. 한옥을 정할 때 저희가 그 법에다가 한옥 정의를 넣을 때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구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에 사실은 약간의 여지를 준 거죠. 주요 구조가 목구조다라고 하는 거는 안 주요 구조는 목구조가 아니다. 약간의 그 하이브리드 구조의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그렇게 많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디까지가 목구조여야 되는가 했는데 제일 먼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하층 부분입니다. 서울에서도 경사지에 이렇게 들어갈 때 지하층 부분은 거의 철근 콘크리트조로 해결을 합니다. 지상 위로 올라왔을 때는 목구조를 지키는 걸 원칙으로 했고, 지상일 경우도 바닥이 목구조일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도 그 콘크리트 패널 까는 거 보여주셨는데 많은 경우가 다른 구조로 바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단인 경우도 나무만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철골이라든지 다른 재료를 하는 게 훨씬 간편하고 공간 활용에 유리하기 때문에 바닥하고 주계단까지는 용인을 해줬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걸 규정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목재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집성목 가능합니다. 원목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목재 제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일부 구조 부재에 대해서 목재 이외의 재료 사용을 허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철골로 보시면 철골 구조입니다. 철골 바깥을 나무로 싸서 이렇게 만드는 거라서 밖에서 보면은 뭘로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전문가는. 그냥 똑같은 나무 집인데 실제로 안에는 철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논란은 있습니다. 건축비가 정말 싸지는 거 맞냐? 이것도 있고, 저
외피를 감싸는 게 취약해서 나중에 뒤틀리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이제 현대의 공간 활용이라고 하는 게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큰 공간이 꼭 하나씩 필요하게 됩니다. 이 집은 전주 한옥마을 안에 있는 소리문화관입니다. 이 안에서 판소리 공연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날씨 좋은 날은 마당에 의자를 놓고 앉고 여기서 공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요 대청이 앞에서 보면 두 칸 대청입니다. 가운데 기둥이 하나가 서면은 기둥에 가려져서 연주자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빼야겠는데 가운데 기둥도 빼야겠죠. 이 기둥 두 개를 빼다 보니까 이 공간이 과도하게 커져서 기존의 목구조 기술로는 이제 만들기가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과도한 들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철골을 요 가운데 부분만, 주변은 아닙니다. 요 부분만 철골을 사용해서 이 대청 공간을 크게 만든 집입니다. 아마 가보셔도 철골로 한 건지는 티는 안 날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용인하기 위해서 일부를 철골로 바꿀 수 있는 걸 봐주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문제는 그게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어려운 부분이죠. 현재는 집 전체의 절반을 넘을 수 없게 하자라고 하는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되었고, 또 하나는 한 칸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한 칸. 근데 한 칸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이걸 통으로 한 칸으로 보면 커지는 거죠. 아무튼 공간 하나 이상은 용인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 정도 선에서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철골 부재 개수를 정했죠. 15개를 정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15개를 어떻게 15개냐, 혹은 15개 갖고 못 만든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 시뮬레이션 했던 아주 원시적인 시뮬레이션은 이렇습니다. 요 집 오량가 집을 보면 기둥이 4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방이 2개고요. 들보가 도리가 이제 창방까지 하면은 도리가 5개가 되고 들보 2개, 중보 2개, 그럼 13개가 됩니다. 이거보다 조금 여유를 주면 15개가 되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소리문화관이 이만큼을 해결하는데 15개 되겠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 정도의 그 부재에 대해서 허용을 하면은 한 칸 정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철골로 집을 지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유였는데, 실제로 철골을 가지고 이런 집을 지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집이 완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주장도 대단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더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주 철옹성처럼 그 의견이 강합니다. 기와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암수키와 형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입니다. 한옥을 인상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기와 지붕입니다. 기와 지붕이 있으면은 심지어 밑에가 콘크리트로 돼 있어도 한옥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강력한 부분이라서 저 기와 부분의 디자인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암수 기와의 형상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형상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는 암수 기와를 꼭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옥기술개발연구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체형 기와들이죠. 한 장씩 올려가지고는 지금 경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패널 형식으로 몇 개를 가지고 지붕면을 잡는 방식들이 고안되고 있는데, 저런 것들을 허용하는 거고요. 또 하나 저기에 암수 기와 형상을 이룬 한식 기와에는 재료 부분이 명쾌하지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흙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량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것도 허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처마 깊이입니다. 처마 깊이도 뭐 지역마다 다르고 용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는데, 최소 처마 길이를 여러 전문가들이라든지 사례를 중심으로 했을 때 세자 정도, 90cm 정도를 최소로 봤습니다. 사실은 120 정도가 돼야 더 우아한, 내자 정도가 나가야 우아한데, 거기까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 줄일 수 있게 하려고 90으로 했고, 이 처마 깊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북촌의 경우는 90cm도 불가능합니다. 워낙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60cm가 안 되는 처마들이 많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북촌이 60cm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처마 물이 떨어져서 그 인접 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해라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또 이 기둥, 창틀, 인방 의 목재 부재가 잘 보이도록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뼈대 구조가 앞으로 드러나야 한다. 사실 이 한옥의 가장 약점이 저겁니다. 저게 그 한옥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가장 강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외단열이라고 하는 방식을 쓸 수 없게 하는 부분이죠. 단열재로 건물의 바깥을 싸버리면 아주 쉽고 화자도 안 생기고 쉽게 따뜻한 집이 만들어집니다. 일본 건축은 빨리 그쪽으로 변환해버렸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전통의 뼈대를 바깥을 단열재로 싸고 다시 그 외피를 입히는 방식으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그 단열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빨리 해결을 했는데, 우리는 이 뼈대를 남기면서 지금 각각을 단열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부담을 안고서라도 저 뼈대가 주는 아름다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은 이제 그 벽체입니다. 벽체에서 이 기둥들하고 이 그 벽체 면이 최근에 짓는 한옥들이 이게 평면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 한옥에서는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살짝 그림자가 생기기도 하고, 그 입체감이 한옥의 그 아름다움을 주는데, 평면화돼서 그림 그린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관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아서 벽면과 기둥면이 동일선상에 놓이지 못하는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층을 목재 등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구분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심의 사례 때문에 나왔습니다. 특히 뭐 1, 2층은 구별이 잘 되는데, 지하층을 만들면서 지하층하고 1층이 구별이 안 돼서 비례를 깨는 부분들이 심의 그 지적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들어갔고, 층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층 이상의 한옥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어색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줄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지붕, 눈썹 지붕을 달 건지, 여기에 난간을 설치할 건지 하는 것들이 그 경우에 따라서 적절히 좋은 해법들이 아직 나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설계 기준 같은 것들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이거는 선언적으로만 규정했습니다. 단열재 설치할 때 주의사항들, 에너지 그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를 해라. 바닥 난방에 그 단열재 설치할 때 열손 시에 주의해라.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라 하는 것들은 뭐 규제라기보다는 건축물을 짓는데 당연하게 들어갈 거입니다. 그리고 시설하고 이 설비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들도 의무화를 해서 이건 한옥 심의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이걸 체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담장 높이. 담장 높이는 서울시의 경우 1.8m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담장 높이가 중요한 이유는 특히 도시의 경우에서 남이 들여다보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무제한 높이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옥 지붕이 드러나지 않고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집이 공공의 영역에 보답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처마선 아래로 담장을 해라. 그리고 그 높이 규정을 준 겁니다. 근데 1.8m가 문제가 됐던 게 이런 경사지에서는 1.8m로 해도 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의견들이 있었고 한자 정도 더 높이는 2.1m까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세세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만들어진 규정들은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면 한옥이 아닌 것도 아니고 다만 정책적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한옥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였고요. 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 3년마다 국토부 장관이 이 기준을 재검토해서 다시 제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의의 수준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 건축 기준 계속 변할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가장 큰 효과는 이제 한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정도를 조금 더 높였다라고 하는 측면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풀어줘서 이 한옥 지원 정책을 지자체별로 펴는데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 저희가 이 한옥 건축 기준을 만들었지만 지역마다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강화된 형태로 지역에서 운영이 될 겁니다. 자기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디자인이라든지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 기준이 계속 바뀌어 나갈 거다라고 하는 것들도 또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